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43%, 코스닥은 0.36%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이 엄청났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죠. 그런데 코스피 수급을 들여다보면 오늘만 엄청난 게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4일 동안에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투자 쪽에서도 이틀 동안에 뭐 1조 천억이 넘는 큰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두신 쪽에서도 뭐 연기금 쪽에서도 이렇게 순매수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다시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식 시장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니까. 사람들이 이 위험 자산으로 돈을 갖다가 들고 올 때는 시장에 돈이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늘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이렇게 돈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버블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이 다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건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물가 관련 지표들을 보면은 굉장히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또 건원 물가도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긴축도 이제 막바지 다다르고 또 돈이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다른 반대의 사례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물가가 지금 빵프로로 얼마 전 식기가 됐죠. 그런데 어제는 엄청 났었습니다. 중국 수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거 마이너스 12.4 전년 동기보다 줄었다며 저만큼 줄었다며.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나, 돈을 풀지 않겠나, 돈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지금 시장 투자 심리에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조금만 더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번 달을 뭐 어떤 기준으로 해서 기점을 해서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가 2% 정도 벌어질 것이 확실시 되잖아요. 그러면은 외환시장 봐야 되는데 외환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전 세계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여기 지금 아래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미국에서 전 세계로 지금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멀리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한 3년 정도 볼까요? 그러면은 이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동안 미국으로 달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작년 한 10월 경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돈들이 다시 미국을 빠져나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죠. 달러 인덱스 흐름으로 봐서 여러분들께 제가 자산 버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기준금리 차가 굉장함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돈이 넘쳐나는 관계로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미국하고 이 정도 기준금리 차가 나면은 굉장히 힘들 텐데 때마침 저 흐름에 맞춰가지고 한국으로 달러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한국은행에서도 여유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저런 흐름이 아니었고 뭐 이렇게 같이 계속 미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는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지금 몇 번이나 동결을 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도 많이 나죠. 그러면은 뭐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파산 위험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차미래 경제 정책을 아니면 이게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이렇게 달러가 지금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면서 자산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덕을 보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시장의 투자 심리는 미국의 긴축이 뭐 이제 조기 종료가 되고 또 그리고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을 시도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계속 지금 2008년도 미국발 재정 위기 이후부터 금융위기 이후부터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뭐 중국하고 패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함으로 인해서 중국은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가 앞서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게임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어떤 우리가 뭐 경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을 중시 여깁니다. 그런데 정치 논리가 앞서면서 그럼 효율성을 무시해버리고 누구는 뭐 부자 아니면 또 가난한 사람도 대립 구도를 만들어서 사회 갈등을 갖다가 조장하고 또 그리고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군비 확장을 하고
자꾸 이제 쓸데없는 곳에 자꾸 돈이 투입이 되게 되면 경제는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게임이 사실상 끝난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영원히는 모르겠지만은 시진핑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이념이 앞서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중국은 서서히 저무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순매수한 종목들이 15개 됩니다. 많이 매수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몇 종목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삼성전자 다시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럼 세력들이 지금 이만큼 돈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범한 구간 들어왔죠? 사실 이렇게 세력들이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눌림목은 정말로 과감하게 들어가도 되는 지점입니다. 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 삼성전자 수급을 들여다보면 삼성전자 작년 10월 이게 정확하게 달러 인덱스하고 맞물리죠. 전 세계로 지금 그동안 미국으로 향하던 달러가 세계 다른 국가로 흘러나갈 때 뭐 한국 하면 외국인들은 그냥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했대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 흐름이 이해되고 돈의 흐름이 쭉 이해가 되면 이렇게 사실 이렇게 눌림목이 될 때마다 있잖아요. 얼마든지 좀 공격적으로 베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삼성전자 이외에 현대차도 지금 돈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세력들이 이거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 우리가 그걸 수급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삼성전자 이때부터 들어왔잖아요. 그 이전부터 지금 야금야금해서 돈이 들어왔어요. 공격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더 공격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만큼, 그죠? 그러면은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눌림목 들어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현대차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괜찮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예전에 수급 보여드렸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던 현대차보다는 조금 늦습니다만은 이렇게 쭉 그건 하락하던 추세, 세력들이 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럼 현대모비스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뭐 최근 한 조정을 좀 겪었습니다만은 수급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이거 작년 10월 전세계 달러 흐름이 바뀐 시점부터 지금 전기전자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눌림목 정말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수급을 보고서 세력들의 돈을 담보로 잡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 그리고 삼성증권도 지금 상승 평범한 구간인데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 아이고 이거는 뭐 굉장히 최근 들어서 공격적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수급 분석의 기본은 이렇게 대중들에게 분산되어 있던 이 주식들이 소수의 세력들에게 모이게 되면 세력들은 이렇게 물량을 급격하게 모아가고자 할 때 호가를 높여서 이렇게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파란색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증권도 현재 괜찮고 삼성전기도 뭐 어제도 검색이 됐는데 최근 삼성전기 자주 검색이 됐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는 게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돈 흐름 방향이 바뀌었어요. 또 투자자들은 긴축 조기 종료,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 이런 기대감으로 돈이 다시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럼 지금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던 세력들이 이번 물가라든지 중국 경제 지표 이런 걸 보고서 기가 죽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세력들이 이기고 있다. 그거는 뭐 달러 인덱스로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자산법을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가 좋지 않아도 경기가 좋아질 것이 예상이 되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주식시장의 지수 아니면 이 돈 흐름을 보고서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하나의 선행지표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니까. 또 실제 그렇게도 활용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 돈을 갖다가 투자하는 이 세력들은 정말로 돈 놓고 돈 먹기이기 때문에 정말 분석을 열심히 합니다. 또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쨌든 이 주식 시장으로 돈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긍정적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보고서 세력들이 저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종목들, 그런 것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인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시향을 많이 안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보는 시향들은 일회성 시향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 아니면 뭐, 자본 시장,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시향을 보면서 경제 이야기도 좀 곁들여 하다 보니까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영상이. 오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금요일 날은 시장을 다 안 봐요. 그래서 안 볼 때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 몇 개 좀 하도록 합시다. 저도 이렇게 경제 공부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가졌던 환상이 많이 깨졌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금융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이쪽 중간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금융시장이라 보고요. 이쪽이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세상은 정말로 불공정합니다. 그냥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오랜 공부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원래는 이 주식시장은 이런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저기 인도까지 가가지고 향신료를 갖다가 들고 올라가라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배도 사고 뭐도 사고 선원도 모집해가지고 인도까지 갑니다. 둘러서 가겠죠. 둘러서 인도까지 가가지고 향신료를 갖다가 이제 일단은 뭐 한 번만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나중에 돈 벌었을 때 우리가 배당으로 갈라먹자 이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배당만 받아 먹으면 되는데 저기 사람들이 돈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배당이고 뭐고 자시고 간에 일단은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거래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사람들끼리 주식 거래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주고팔고 되는데 묘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인도로 갔던 배가 중간에 오다가 부사졌다네. 그 파도에 뭐 어떻게 해서 침몰을 해가지고 수익을 못 나게 된 거예요. 다 날리 못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배당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팔던 주식 가격이 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낀 게 원래는 배당만 생각했는데 주식을 사고 팔므로 인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배가 침몰한 줄 알았는데 다 그렇게 믿고 있어서 아이씨 큰일 났다고 주식을 사게 팔았더니 그 소문이 잘못돼가지고 배가 침몰한 게 아니고 오해가 있었다. 뭐 소문이 와전되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본전으로 올라가면 주식만 가지고서도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지난 400년 동안 엄청나게 이제 발전한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 사람들 깨달은 게 뭡니까? 소문만으로도 주식 가격은 조절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소문만 잘 통제하면 얼마든지 사고 팔면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노하우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축적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파생 상품들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가 막 축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주식시장은 있는 놈들이 소문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돈의 힘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벌어먹는 기술들이 엄청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공정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요. 자본시장 자체가 불공정한 시장이라니까. 그런데 그럼 이제 저 원리를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해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있는 놈들이 굴리는 건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굉장히 큰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상장된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 내가 조금만 돈 투자하면은 이 있는 놈들이 하는 저 행오지 내가 모방을 해서 흉내낼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작전 세력들이 요 경계에 있는 거예요. 요 경계. 이 경계에서 헤쳐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메이저들이 하는 것이 돼서 참 어중간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도소 참 벽 위를 걷는 것처럼 합법과 불법을 참 왔다 갔다 참 판단하기 모호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뭐 대모되고 말만 말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걸리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깜빵 가는 놈들은 주로 이거고, 이 아들은 크게 잘못했을 경우 이제 가는 거죠. 이 아들이 이제 자주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이 아들 사고는 언제 터지느냐, 돈이 늘어났을 때 괜찮은데, 보통 다단계식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줄어들었을 때 돌려막기를 못해서 보통 그때 사고가 터집니다. 그러면 이 어떤 식으로든 세력이 되어서 주가를 조절하고 소문을 조정하고, 소문 중에서도 기업의 내부자 정보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좀 더 나가면 정부의 경제 정책, 정책 관련 정보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정보를 통제하고 돈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자본시장입니다. 굉장히 불공정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냐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도시를 갖다가 하나 만든다 했을 때 아무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도시 하나 만듭니다. 이런 소식이 절대 넣을 수가 없죠. 그럼 신도시를 하나 우리 만들어 볼까? 이런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지역을 좀 우리가 개발을 해볼까? 어떤 뭐 산업을 좀 발전을 시켜볼까? 그 지역에. 이런 큰 계획의 밑그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미리 다 까불려기 시작하면 그 뭐 벌써 그쪽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할 건데 비밀리에 진행을 하겠지요. 그럼 일부 소수만 그 정보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이게 국가적인 이 사안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중에서 딴마음 품는 놈도 있겠죠. 저 지역에 미리 개발이 되기 때문에 미리 내가 땅을 좀 사놔야 되겠다. 내 이름으로 사면 들킬 것 같으니까 제 3자 이름으로 차명으로 좀 사놔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미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지역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권력에 밀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돈을 벌기, 이게 세력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걔들이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메이저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수급 분석하는 외국인, 뭐 연기금 이런 큰 부동산에서는 그쪽 메이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권력이 지방으로 많이 좀 이양이 되잖아요. 그럼 또 경계선상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국가적인 사안, 굉장히 큰 거다고 하면은 이 작은 것들 많잖아요. 좀에는 야산 하나 개발해가지고 인허가 권자, 뭐 군 단위도 있고요, 구 단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한다 해서 형질 변경을 하고 몇 개 이제 작업을 좀 하게 되면은 갑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면서 돈을 벌게 되죠. 그게 우리로 주식시장으로 치면 작전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이제 좀 불법이 좀 오가기 시작하고 안 되는 거 억지로 하게 되고 돈도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걸리는 게 작전 세력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도 이 권력하고 인허가권자 우리를 치면은 전국 틀을 갖다가 뭐 요소마다 그린벨트로 다, 아니면 여러 법을 중첩시켜 가지고 하나하나 다 제한사항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런 제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거는 권력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권력이. 그러니까 그 권력에 빌붙은 놈들만 돈을 벌어 처먹게 부동산 시장에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큰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해서 어떻게든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 묶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세력들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작을 통해서 돈 벌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어먹는 게 뭐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적어도 한 교육을 좀 받아야 되고, 20몇 살까지는. 그 20몇 살부터 이제 직장 나가는데 뭐 제대로 취직을 못한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간이 있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돈도 못 벌고 또 살아야 되잖아. 그럼 실제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요 구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노동소득이란 게 이 구간은 진짜 마이너스고 이 구간도 마이너스이고 요 구간만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이 플러스가 되는 구간에도 또 이 마이너스 되는 자식남아 자식 책임 좀 져야 되고, 부모 책임을 좀 져야 되고, 내가 아프면 책임져야 되고, 여러 군데 또 내 노후도 좀 대비해야 되고 나갈 때가 많죠. 근데 이게 예의치 않으니까 병행해서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막연하게 우리가 시장이 공정하죠. 세상이 정말로 공정하고 깨끗하게, 학교에서 무슨 불법을 가르칩니까? 학교에서는 세상이 공정하고 아름답다라고 가르치죠. 그런 줄 알고 부동산 시장 아름답게 바라봤더니 내막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큰 사안들은 저 있는 놈들끼리 그끼리 정보를 갖다가, 사실은 그게 맞는 거지만은 거기서 정보가 새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새끼들 아니면 인허가권자들이 인허가권을 행사를 해서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 버린다든가 그렇게 돈을 헤쳐먹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 소문을 이용해서 아니면 돈의 힘을 이용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돈 버는 파생상품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조작질을 갖다가 부동산이나 주식은 다 조작질이야. 그러니까 막 이게 부동산 주식 이거 안 하면 노동소득으로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내가 이 범죄 집단에 가입이 돼가지고 작전을 해야 되나? 부동산 개발해야 되나? 또 그 입장은 또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국려지축을 생각한 게 이 자본주의 세상이라는 것은 돈이 계속 늘어날 때 해피하다. 늘어날 때 해피하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연구를 해보니까 돈은 국가가 이렇게 있고 이 국가가 망할 때까지 계속 늘어나더라. 그러면은 돈이 계속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돈 가치가 떨어지는 대신에 부동산이나 이런 다른 가치가 오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세상은 어떻게든 내가 유동성 관리만 잘 하게 되면 주식이든 부동산 부유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이 정당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큰 작전 세력이 되거나 작은 작전 세력이 되거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정말로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본주의 세상의 이 원리, 이 돌아가는 원리를 잘 이해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 수급 분석이에요. 이게 세력들도 오늘 봤죠? 기대 심리로 삼성전자도 사고 뭐도 사고 그동안 돈을 빼다가 최근 들어서 돈을 투입하는 아니면 좀 더 이래 달러 보면 달러 인덱스가 그동안 미국으로 향하다가 전 세계로 향하는 거 보인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우리 외환시장에서 외환시장 흐름을 보면 아 돈이 어디로 간다 대충 보이죠? 또 종목으로 들어가면 어디 흐르는지 보이죠? 그럼 그런 돈 흐름을 잘 보고서 얘들이 결과적으로 돈 벌려고 하면 뭐 적어도 주식 사이트 가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럼 돈 흐름을 잘 보고 우리가 돈 흐름지를 조작은 못하겠지만은 적어도 2등 투자 전략으로서 따라갈 수는 있겠다 이런 게 있죠.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동성 관리를 잘 하면서 이 자본주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더 큰 걸 바라보고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 돈 흐름을 보고서 순환 매매를 좀 하면 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대출 사이즈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돈이 늘어나지만 짧게 거품이 일어났다가 꺼지기를 반복해서 가기 때문에 정부 뭐 대출 관련 정책이 어떤가 그런 것도 살펴봐 가면서 또 부동산의 매매 체결 거래가 어디서 지금 많이 일어나는가 그런 정보도 공부를 좀 그런 것들이 돈 흐름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런 거 해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은 재개발 같은데 요런 재개보다 사실 이런 소규모 어떤 작전 세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한 몇십 가지의 법들이 이 재개발이 되면 인허가 의제가 되어버립니다. 뭐 하면은 이거 인허가 된 걸로 봐줄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 재개발 한단 말은 그런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재개발 조합이나 이런 사람들 공무원으로 봅니다. 걔들이 뇌물 처먹고 하면은 공무원법으로 지금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걔들도 소규모 작전 세력이라 보시면 돼요. 그쪽으로 조금 개발을 해서 아니면 내가 관여를 하지 못한더라도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이렇게 물건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넘사벽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큰 놈들이 돼야 돼요. 이 메이저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권력이 한 중앙에 있든가 하다못해 무슨 위원이라도 한번 돼봐야 돼요. 그래야 심의를 하면서 그 정보라도 알 수가 있죠. 부동산은 그래요. 또 주식도 뭔가 좀 메이저까지 가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이제 소규모 작전 세력이라도 대처해야죠. 그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 깜빵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내 먹고 살기 바쁜데 저것만 업으로 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 뭐 합법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자본주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돈이 어디로 가더라. 이 수급 분석이 있죠. 또 만약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에 내가 조금 예상이 되는 지역에 그것도 뭐 안 되면 헛방이지만은 부동산을 좀 보유해서 아니면 그거 살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참 굉장히 조금 매니저하고는 거리가 먼 굉장히 속도가 느린 방법이죠. 근데 참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일생을 통해서 몇 천억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몇백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몇십억 정도 필요할 수 있지. 일생 전체 통틀어 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매월 한 몇백만 원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소소하게 검소하게 살게 되면은 뭐 충분히 해피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아래쪽 합법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원리만 이해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피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부분 소득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은 노동소득도 얻을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이나 주식 한번 해볼라 했더니 이런 더러운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으로 도 이게 참 들어보지도 않아도 참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다행스럽게도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 필요하지 않구나. 욕심을 좀 버리고 절제감에서 살면 충분히 해피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피하게 살자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근데 처음에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쭉 하면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내가 참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 근데 세상은 보기보다 많이 타락해 가지고 있더라고.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나 있죠. 인허가권을 가지려고 하고, 인허가권을 가지면 왜 그게 돈인지 그걸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참 썩어 빠질 대로 썩어 빠지고, 진짜 돈 벌어 써먹는 놈들은 저쪽에 있는 놈들이구나. 금융시장 얘 또 그 놈들이구나. 그런데 여기 중간에서 합법과 불법을 가려내는 분들이 있죠. 있잖아, 뭐 잡아넣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장 감시하고 그런 공무원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는 굉장히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으로 치면 그런 거잖아요. 저 입장에서는 중국 경찰 아니면 중국에서 검찰이 있겠죠. 군인도 있을 것이고,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공산당의 권력을 갖다가 어떻게 유지시키는 앞잡이가 되는 거죠. 그럼 북한에도 없겠어요? 저거 진짜 뭐 주어진 법대로 열심히 집행을 하죠. 근데 저거 하는 일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누구의 독재를 갖다가 더 강화시키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시장에서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범법자도 잡아쳐놓고. 그런데 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시커먼 메이저 세력들을 돈 헤쳐먹는데, 메이저 세력들만 헤쳐먹도록 일반인들을 배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본의 아니게 결과로 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세상이 참 썩어 빠졌다는 게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럼 썩어 빠진 세상이라고 한탄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불법을 갖다가 뭐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말씀드렸다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돈 별로 필요하지 않고, 이 자본주의 세상이 또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알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 뭐 지장 없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길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더러운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이 공정하고 깨끗하다고, 아니면은 뭔가 유토피아적인 뭔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은 꿈 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세상에 이런 냉정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만들어요. 썩어 빠진 세상이라는 걸 알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냥 이런 거, 누군 어른 되면 다 안다. 어른 되면 크면 다 안다.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 썩어 빠진 새끼들이고,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많습니다. 길 가다 보면 산에 형질 변경 뭐 한 주 있어요. 있다 보면 저거 공무원하고 술 받아 처먹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놈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대부분 합법적인 선에서 하겠지만 그런 놈들도 있을 것이다. 저 위에서도 신도시 만든다는데 뭐 하는데, 정부에서 뭐 한다는데 사전에 정보를 추적해서 해쳐먹는 놈도 있을 것이다. 더러운 세상이 어두운 면도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애들이 이 더러운 세상에서 저쪽으로 가면
내가 더 크게 한탕할 수 있겠지만은 잘못되면 권력에서 밀리거나 팽 당하면은 끊는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배신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검소하게 어떻게 살면 그래도 이 험난한 세상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방법이 있구나. 이 희망을 또 현실을 냉정히 파악하면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 도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